정결한 고독, 티 없는 희열, 산뜻한 낙화, 지혜로운 삶의 태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걸까? 행복일까? 성공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어떤 조각일까?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분주히 걸어간다. 하지만 때때로 멈춰서 묻고 싶어진다. 정말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 박용현의 책과 삶에 관한 짧은 문답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마주쳐야 하는 순간들에 대한 생각들. 고독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희열은 결코 요란한 것이 아니다. 낙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가 담겨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외로움이 아닌 온전함이 될 수 있음을, 크고 화려한 기쁨을 좇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사소한 순간에 깃든다는 것을,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떠남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이야기해준다. 우리도 때때로 삶이 버겁고 어렵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어떨까? 아마 어쩌면 삶에 대한 당신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정결한 고독 속에서 나를 만나고 티 없는 희열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산뜻한 낙화처럼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 표현들은 이혜인 수녀님의 정결한 고독, 김화영 선생님의 티 없는 희열, 법정 스님의 산뜻한 낙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이 아름다운 말들이 전하는 가치를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해 보고 싶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정결한 고독, 깊이 있는 삶의 태도. 고독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고독은 우리가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혼자라는 사실이 외로움으로 다가오고 홀로 남겨진 시간이 불안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곁에 두려 한다. 끊임없이 말을 걸고 시선을 나누고 소셜미디어 속에서라도 연결되어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자. 우리는 정말 고독을 피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피하고 있는 것은 고독 속에서 마주할 진짜 나가 아닐까? 고독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 속에서는 나의 결핍도, 내면의 불안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고독은 때때로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나면 고독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안을 선물한다. 정결한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다. 내면을 가다듬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다. 고독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것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독을 마주해야 할까? 첫째, 고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독을 채우려고 하지 말자. 음악을 틀고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억지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고독은 더 큰 공허가 되어 돌아온다. 그저 고요 속에 머물러 보자.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이 스며드는지 그대로 느껴보자. 고독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비로소 나를 마주할 수 있다. 둘째, 고독을 통해 나를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 고독 속에서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는가? 고독 속에서 스스로에게 답을 구하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알아가는 길이다. 셋째, 고독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고독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낸다. 사색가들은 고독 속에서 깊은 사유를 한다. 고독은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을 깨우는 시간이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자. 고독을 채우려 하지 말고 고독을 나를 키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고독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혼자가 되어보자. 숲길을 걷고
바람이 흔드는 나뭇잎 소리를 듣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가만히 느껴보자. 자연은 말없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한 고독을 배운다. 고독이란 결국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다섯째, 고독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삶에서 누구도 완전히 혼자가 될 수 없지만 누구도 완전히 함께할 수도 없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과 친해져야 한다. 홀로 밥을 먹는 순간도, 조용히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도, 그것이 바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스러운 고독이다. 고독이란 결국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고독을 도망치듯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결한 고독이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러니 오늘 홀로 있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넓고 더 깊게 만들어줄 테니까. 고독을 피하지 말고 고독을 사랑하자. 티 없는 희열, 소소한 기쁨을 찾는 삶의 태도.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맨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쌓으며 눈부신 성공과 화려한 성취 속에서만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행복이란 반드시 위대한 순간이어야만 할까? 티 없는 희열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작고 소박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 눈길을 마주친 사람과 주고받은 따뜻한 미소, 손끝을 스치는 햇살의 온기, 차 한 잔이 주는 고요한 위로, 소란한 도시 속에서 문득 들려오는 새소리. 어쩌면 우리는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느라 이 작은 순간들을 지나쳐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티 없는 희열을 발견할 수 있을까? 첫째,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하자. 우리는 늘 다음을 생각한다. 다음 약속, 다음 목표, 다음 단계. 하지만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 차를 마실 때 그 향을 깊이 음미해 보자. 음악을 들을 때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자. 걸을 때 발바닥이 땅을 딛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자.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가는 순간들 속에서 희열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둘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습관을 들이자. 사람들은 종종 내 삶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행복할까? 우리 삶을 채우는 것은 결국 작은 것들이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보고 싶은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긴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희열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한다. 셋째,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기쁨을 찾아보자.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간다. 남들이 가는 곳을 가야 할 것 같고, 남들이 누리는 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고, 남들이 인정하는 성취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은 비교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오히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스스로 사라진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에 집중해보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며 기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의 글을 쓰며 희열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은 낯선 골목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남이 아닌 나에게 묻자.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 그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티 없는 희열을 발견하는 첫걸음이다. 넷째, 타인과 나누는 작은 순간 속에서 희열을 느껴보자. 기쁨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누는 순간, 진심 어린 손길을 건네는 순간, 내가 만든 작은 선물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희열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순간 더 커진다. 다섯째, 완벽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받아들이자. 우리의 삶이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듯
희열도 계획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것, 예정에 없던 길을 걸으며 우연히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것,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좋은 발견을 하는 것,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자.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그냥 좋은 순간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티 없는 희열은 우리 곁에 이미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일 뿐. 멈추고 바라보고 느끼고 감사하는 순간. 희열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먼 곳에서 찾으려 할 때 사라지고 가까이에서 발견할 때 비로소 온전히 우리 것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 잠시 멈춰서 주변을 바라보자. 그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말없이 미소 지어보자.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찾던 희열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티 없는 희열이다. 산뜻한 낙화, 끝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 그리고 새로운 시작. 꽃이 피어나는 순간은 찬란하다. 비바람을 견디고 태양 아래 숨 가쁘게 자라며 온 힘을 다해 피어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나 꽃은 영원히 피어 있을 수 없다. 어느 순간 꽃잎은 떨어진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아쉬워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정말 낙화는 슬픈 일일까? 떨어진 꽃잎은 어디로 가는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새로운 흙이 되고 그 흙에서 또 다른 생명이 움튼다. 한번 피어난 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되어 다시 태어난다.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가 가진 시간도, 우리가 사랑했던 순간들도 언젠가는 흘러가고 변화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놓아야 한다. 떠나보내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손에 쥐고 싶지만 흘려보내야만 한다. 그런데 놓아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붙잡으려 하는가 아니면 산뜻하게 흘려보내는가? 산뜻한 낙화란 무엇인가? 산뜻한 낙화란 떠나보낼 것을 맑은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다. 붙잡지 않고 억지로 버리지도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도 변화를 거부하고 흘러가야 할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니 생각해보자. 우리 삶 속에서 산뜻한 낙화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관계를 놓을 줄 아는 것이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에 오래 머물지만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간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이 서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연이란 물과 같다. 흐를 때는 흐르게 두고 떠나야 할 때는 미련 없이 흘려보내자. 서로에게 더 이상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계라면 억지로 붙잡기보다 가볍게 놓아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의 나이도 생각도 환경도.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지금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기에 익숙한 것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화와 함께 흐를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셋째,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는 우리를 형성했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좋았던 기억도 후회되는 선택도 이제는 떠나보내야 한다. 낙화한 꽃잎이 다시 나무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 낙화가 새로운 열매를 맺듯 과거의 경험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자.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기에 더 나은 미래가 있다. 넷째,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삶은 결국 비워가는 과정이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진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유하려 할수록 불안해지고 놓아줄수록 가벼워진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지듯 무겁게 짊어진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자.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다섯째, 삶을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그럴 때는 애쓰지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자. 물이 흘러가듯 구름이 떠가듯 우리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보자. 산뜻한 낙화란 우리가 떠나보낼 것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다. 힘겹게 붙잡고 있지 말고 슬퍼하며 후회하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이다. 그러다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된다. 떠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낙화가 일어난다. 무언가를 보내야 하는 순간이 오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슬퍼하며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산뜻하게 보내줄 것인가? 삶은 계속 흘러간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떠남을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산뜻한 낙화처럼 우리도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자. 그것이야말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다. 오늘 나는 무엇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꿈꾼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완벽한 것을 바라며 언제나 앞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다 가끔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행복이 정말 저 멀리에 있는 걸까? 자, 그런 다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자. 창가로 스며든 따스한 햇살,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는 나뭇잎들, 조용한 공간 속에서 들리는 내 호흡 소리.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바랐던 행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멀리 보느라 그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 삶을 더 온전히 만들어준다. 사소한 기쁨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다. 마음껏 웃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만나고 또한 수많은 것들을 떠나보낸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자. 삶이란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조용하게.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힘들어지고 흐름을 받아들이면 가벼워진다.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 그대로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라고. 그러니 오늘 무언가를 애써 찾으려 하기보다 지금 있는 것들을 바라보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자. 나는 충분하다.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다. 그것이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